어서오세요. 오쇼트입니다. 오늘은 소음인 교정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음인은 이 복직근, 이 백가죽이 얇고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도 자연스럽게 구부정하게 돼요. 왜 구부정하게 되냐면 위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배를 감추기 위해서,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부정하면서 배를 오므린다는 얘기죠. 약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구부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배를 이렇게 열어서 복직근을 강화하면서 흉추를 펴가지고 이 구부정한 것을 필 필요가 있어요. 내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부정했던 것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점점점 더 위장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펴서 복직근을 강화해서 가슴을 쫙 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구부정해진 지점은 이게 머리, 뒷머리이고 목뼈고 등뼈고 허리뼈고 골반인데 허리뼈는 앞으로 나가면서 등이 뒤로 굽어지면서 목이 C자목 이런 식으로 S 커브가 되어지는 게 보통 정상인데 흉추의 10번, 11번, 12번, 요추 1, 2번 이 부분이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의학적으로도 이 경락학적으로도 이 방광경 이 뒤에 흉추의 11번, 12번 양쪽에 1.5천 손가락으로 이 두 개의 마디에서 가운데에 있는 이 극돌기 뒤에 튀어나온 뼈 있죠. 거기서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옆에 흉추 11번 아래 그쪽에서는 비수, 흉추 12번 아래는 위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굽어지게 되면 이쪽에서 신경 분지들이 나와서 위장 소화의 기능에 관계되고 또 췌장에 이런 인슐린의 이런 기능에 관계돼서 소화를 시키는데 구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신경의 작용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소화가 더 안 되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구부정한 이 흉추를 이렇게 펴줘야 된다는 거죠. 이 펴줄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요법이 바로 봉추나 요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추나 요법으로 비위가 약한 소음인 뿐만 아니고 특별히 소화 기능이 약한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에도 유익한 봉추나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흉추 10번, 11번, 12번, 요추 1번까지 이게 등이 구부정할 경우에 반듯하게 누우면은 구부정하게 반듯하게 눕게 되겠죠. 특히 침대가 푹신하면 더 구부정해서 튀어나온 것이 더 깊이 들어가서 만일에 저녁에 자기의 평소의 양보다 더 과식을 할 경우에 위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더 깊숙이 누르기 때문에 구부정한 등이 더 굽어져요. 그러면 소화가 더 안 되겠죠. 신경이 나올 때 그 신경을 막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흉추 11번, 12번, 요추 1번 여기에 이 봉을 대는 거죠. 봉 고정요법이라고 몸의 중력을 이용해서 봉을 대는 거예요. 이 봉의 크기는 이게 이제 태봉이거든요. 태봉은 보통 지름 한 8cm 정도. 만약에 좀 말랐다, 또 뭐 여학생들, 마른 소음인 같은 경우는 대봉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약간 지름이 한 6cm 정도 되는 봉, 대봉을 사용하고 그보다 더 내가 마르고 봉이 아프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5cm 정도 되는 중봉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몸의 체형과 그리고 이 봉을 내가 체중을 이용해서 버틸 때 편안한 정도에 따라서 봉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태봉보다 더 두꺼우면 태태봉이라고 이런 봉의 지름이 한 10cm 정도 되는 봉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태봉을 이용해서 흉추 11번, 12번 구부정한 등에다가 봉추나 요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흉추 12번을 찾는 방법은 옆으로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이렇게 팔꿈치를 내려요. 그럼 팔꿈치에 이 닿는 이 점을 쭉 가운데 척추 쪽으로 그었을 때 거기에 딱 닿는 극돌기 중간 거기가 흉추 12번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꼭 그렇지 않아요. 팔이 긴 분들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고 팔이 짧은 분들은 조금 더 위로 올라오는 한 0.5cm, 1cm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흉추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흉추 12번 여기를 대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잡고 이렇게 이때 이렇게 누울 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하다가 아! 소리 나면서 허리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허리가 안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저는 이 태봉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조금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좀 과도하게 제가 한번 보험 고정요법에서 교정해 본다는 의미로 이 상태로 누워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편안하게 한 10초 정도 누워 있는 거죠. 또는 30초, 1분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절대로 이 상태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잠을 자면 허리가 엄청 아픕니다. 교정은 항상 의식적으로 교정을 해줘야 돼요. 한 10초간 누워 있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가 지났다 그러면 엉덩이를 살짝 들고 이 봉을 살짝 옆으로 뺍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가만히 누워 계세요. 이 상태에서 약 한 3초에서 5초 정도 편안하게 쉰 다음에 다시 한번 흉추 11번, 12번 튀어나온 그 자리에다가 봉을 대고 봉 고정요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봉 고정법 10초간 할 때에 배꼽과 이 구미혈이라고 하거든요. 이 검상돌기, 명치라고 그러죠. 이 명치 사이를 이렇게 엄지와 네 번째 손가락으로 짚고 거기에 집게로 이 가운데에 대는 이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중환혈이에요. 이 중환혈은 특히 급체했을 때, 소화불량이 있었을 때 침을 놓는 자리거든요. 흉추 11번, 12번 등에서는 봉 고정요법을 하고 앞에서는 양쪽의 중지, 이 손가락으로 이 중환혈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자, 눌러주면서 10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번 지났으면 봉을 옆에 잠깐 내려놓고 약 5초간 쉽니다. 셋, 넷, 다섯. 자, 5초 쉬었으면 다시 이 봉을 흉추 11번, 12번 이 라인에 놓고 이 손가락은 엄지와 네 번째 손가락의 가운데, 이 집게로 가운데를 짚고 이 지점, 중환혈을 꾹 누르는 거죠. 자, 눌러주면서 10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집에 끈이 있으시면 이 끈을 사용해서 봉 고정요법을 하셔도 흉추 교정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자, 매크로 이 찍찍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요. 대봉을 이용해서 한번 봉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 얇은 것을 이용해서 좀 부담이 덜하게 흉추 12번 팔꿈치 부분에 대고 나서 이 상태로 중안을 잡아서 꾹 누른 상태로 한 10초 정도. 비위가 약한 소음인에게 굉장히 좋은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서서도 비위를 강화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세 가지 종류의 이 봉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형 봉을 반절로 깎아놓은 이 반봉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발목 펌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봉 형태로 뒤에 아킬레스라든지 하지 정맥류 또 발목 쉽게 다리가 붓는 분들 아킬레스를 두들기기 위해서 이게 발목 펌프 이게 검색을 해보시면 발목 펌프를 운동을 통해서 이 지압을 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많이 나와요. 또 하나는 이 폼롤러를 사용해서도 비위를 강화하는 교정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비밀은 발바닥 안에 있는 위장 지압점 자극해주면 된다는 거죠. 또 손바닥에도 위장 자극점이 있어요. 이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발에 여기에 쭉 튀어나온 곳이 있죠. 이 튀어나온 곳의 바로 밑에 옆에 부분 이쪽에 위장점이 있어요. 이 점을 계속적으로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거죠. 주부님들 같은 경우 또는 뭐 집에서 쉬거나 뭐 직장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서 있지 않고 그냥 발바닥에 이렇게 위장점 이 점을 눌렀다가 한 1초, 2초,
다시 뗐다가 이쪽을 한 10번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10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구만 바꾸면 됩니다. 이 발목 펌프 도구를 사용해서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1초, 2초 뗐다가 또 왼쪽도 눌렀다가 뗐다가 또 눌렀다가 뗐다가 이렇게. 특별히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위에 관련된 위장점 또 췌장 이런 관련한 이런 비위에 관련한 이 점들이 굉장히 아파요. 아, 내가 누르니까 아프다. 거기는 안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폼롤러처럼 이렇게 굴러지잖아요. 굴러지는 상태는 이렇게 그냥 굴러보는 거죠. 비위에 관련되는 이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봉 굴리기로 왔다 갔다 굴려보는 거죠. 또 하나 비위를 강화할 수 있는, 서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지압이에요. 이 손에는 엄청난 이 지압점 또 경혈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지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손바닥의 윗부분, 이 부분이 위장점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지그시, 왼쪽 손 같은 것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이렇게 누릅니다. 엄지손가락이 좀 아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으로 이렇게 지압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전 방향이에요. 보통 지구가 자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회전, 즉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반시계 방향이 이 몸의 경락을 열어주는 그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비위를 기능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손지압과 봉을 위해서 지압, 봉 누르기, 봉 굴리기를 같이 할 수 있겠죠. 자, 손지압, 발지압, 비위 강화 운동. 자, 오른발, 왼발 각각 10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른쪽 발을 먼저 시작할 때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잡이 해주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발 해보겠습니다. 왼발 할 때는 오른손으로 하나, 오른손을 지압,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폼 롤러를 이용해서 폼 굴리기 10번 해볼게요. 오른발부터 왼쪽 손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셋, 돌립니다. 지압점 손지압.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